다음 토픽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몇 주 후에 Deep Neural Network에 대해서는 다시 다룹니다. 지금 요 렉처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소위 말하는 딥러닝 붐을 이루기 전에 이제 이미 뉴럴넷이 사실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란 무엇이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가장 중심이 되어 왔던 그런 피드 포워드 뉴럴넷 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뉴럴넷에 대해서 어떻게 레프레젠트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네트워크의 구조, 뭐 레프레젠테이션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백프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넣어놓은 요 백프롭 디미스티파이드란 내용은 이제 많은 경우에 수식적으로 백프롭을 전개하지는 않아요.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르게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그런 트릭과 같은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딥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리딩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죠. 딥러닝이라는 교과서의 챕터 6를 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많은 교과서들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럴넷은 오래됐고 중요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진행하죠. 뉴런이라고 하면 우리 두뇌에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뉴런이죠. 두뇌에 있는 세포이고, 그리고 이 뉴런을 이해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인공지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어요. 특히 뉴런들이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해서 망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우리 두뇌에서 뉴런들이 이제 정확히 어떻게 그런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직 완벽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완벽히 밝혀내는 순간 지능의 본질에 우리는 다가서게 될 것이고, 지금 공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공지능 구현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뉴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뉴런을 우리가 미믹한다고 하죠. 미믹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계산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일부를 구현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런은 브레인에 있는 셀이고 전기적으로 익사이터블한 그런 세포이며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일렉트로케미컬리, 일렉트리칼 그리고 케미칼 시그널을 이용해서 정보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생물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연과학이나 의학 쪽, 생물학 쪽 교과목에서 뉴런에 대한 생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뉴런을 모사하는 그런 계산적인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모델 복습을 한번 해보죠. 세 가지 리니어 모델을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공히, 시그널이라고 하는 W 트랜스포즈 X, 즉 가중치압에 의존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요. 먼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가중치압 시그널 S를 구한 뒤에 이런 하드 스레시홀드에 해당하는 그런 사인 함수를 통과시키면 그것이 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출력을 주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가중치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언바운디드 아웃풋을 갖는 그러한 리그레션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라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 가중치압을 non-linear한 액티베이션 펑션, 예를 들면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고요. 이 라지스틱 시그모이드의 아웃풋 범위가 0에서 1 사이이므로 이것은 바이너리 이벤트에 대한 어떤 확률 값을 예측하게 되고 이제 그 확률에 대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 라지스틱 리그레션, 공히 이런 같은 시그널 기반의 그 엄브렐러에 놓고 우리가 설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번 토픽에서 공부하고 있는 뉴럴넷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초기 뉴럴넷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logistic regression을 많이 모아놓은 것, 그것이 뉴럴넷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뉴럴넷의 구조가 조금씩 변모를 해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logistic regression을 여러 개 모아놓은 형태의 뉴럴넷,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을 이제 조금 사람들이 잘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 logistic regression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퍼셉트론이라고 하면 여기 클래시파이어죠. 이 위쪽에 있는 것을 마치 많이 모아놓은 양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그렇게 써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팬시하고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름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rtificial neural net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브레인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셀을 계산적으로 흉내내는 그런 것에 기인한 모델이고요. 머신러닝이나 패턴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오랜 기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역시 인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90년대 말미에 베이스넷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그 훨씬 잘 되는 그런 모델들,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뭐 빅데이터나 GPU를 넣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이용해서 베이스넷이나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가 발명되기 이전, 즉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제 인기가 상당히 퇴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요. 딥러닝이나 알파고, 뭐 알파폴드 2, GPT-3 아주 많은 인공지능의 어떤 구현체로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사용되면서 많은 학문적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깊이 그리고 널리 공부가 되었던 그런 모델은 Feed Forward Neural Net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FNN 또는 요즘 그냥 DNN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Feed Forward Neural Net을 깊이 쌓은 그런 형태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Feed Forward Neural Net 많이 이제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 밑에 많은 갈래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전통적인 형태의 이런 artificial neural net은 뭐 다른 게 아니라 logistic regression 하는 그런 아까 우리 설명했던 logistic regression 그 모델들을 레이어 구조로 많이 모아놓은 것이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런 형태의 feed forward neural net을 우리는 MLP라고 불러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multi-layer perceptron. 그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구조로 여러 개의 그 퍼셉트론, 사실은 logistic regression 하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그런 구조다라고 우리는 계속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일단 feed forward neural net 또는 multi-layer perceptron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기 바라요. 자,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뭐 몇 슬라이드 전에 언급한 대로 사실은 잘못 붙인 이름입니다. 퍼셉트론을 레이어 구조로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라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레이어로 많이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S라고 하는 시그널을 어디에 통과시키냐 하면 continuous한 non-linearity, 그죠? 0에서 1 사이의 일을 갖는 continuous한 non-linearity에 통과시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셉트론을 여러 개 모아놓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다라는 이름으로 잘못 불려왔죠. 그래서 discontinuous한 non-linearity, 그리고 continuous한 non-linearity 두 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멀티레이어 라지스틱 뭐 리그레션, 뭐 이게 더 정확한 이름이지만 somehow 어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MLP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하이 레벨로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뉴럴넷을 자세히 학습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아주 하이 레벨로 센트럴 아이디어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에게 입력이 있을 거예요. 그 입력이 있는데 이 입력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떤 컨비네이션을 취합니다. 입력의 컨비네이션을 취하고 뭐 일종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요. 그렇게 컴바인된 입력의 컨비네이션을 우리는 피처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처하고도 다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피처의 non-linear 펑션으로 우리는 target variable을 이제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즉 입력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피처를 만들고 그 피처의 non-linear 펑션으로 타겟을 모델링하는 이런 아이디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representation,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뉴런의 모델링을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브레인에 있는 셀, 뉴런이라고 하고 그 뉴런의 계산 모델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synapses 또는 synaptic weights 또는 그냥 줄여서 weights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adder가 필요합니다. 얘는 입력은 벡터이고 그 입력을 버무려서 하나의 그 weighted sum을 구하기 위해서 adder, addition이 필요하죠. 그래서 벡터를 스케일러로 바꿔주기 위한 adder가 필요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뉴럴넷은 non-linear 모델이고요. 이 뉴럴넷을 non-linear 모델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possibly non-linea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linear로 쓸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piecewise linear는 됩니다. 그래서 linear 성격을 갖는 그런 activation function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우리는 하나의 뉴런의 계산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면 입력 시그널 x1, x2 해서 xd 차원의 벡터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입력이 매트릭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벡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는 우리 여기서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진행합니다. 즉 D 차원의 입력 데이터 x1부터 xd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xi라고 할까요? 뭐 i번째 xi는 wi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synaptic weights가 또는 줄여서 weight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d번째까지 weighted sum을 구해서 우리는 여기서 addition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bias term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널을 구해주게 돼요. 첫 번째 구성 요소 weight 또는 synaptic weights,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 adder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시그널을 통과시키는 non-linear한 함수 activation function.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 weight, summation 그리고 activation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뉴런을 모델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델링한 뉴런은 정확히 logistic regression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그런 뉴런의 경우에는 이 액티베이션이 이제 보통은 다른 것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렐로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트래디셔널리 가장 먼저 연구가 되었던 artificial neural net 또는 multilayer perceptron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즉 뉴런의 컴퓨테이셔널 모델은 사실은 logistic regression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에 곱해지는 이미지너리한 어떤 그 입력이 있죠. 언제나 1인. 그래서 그걸 x0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때 곱해지는 w0를 우리는 바이어스 B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 슬라이드에 있는 것을 조금 다르게 그린 것이고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x0부터 xd까지라고 하는 d 플러스 1차원의 벡터로 바이어스까지 같이 이제 고려하면서 즉 w0가 바이어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간략히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이 그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휴먼 뉴런, 인간의 브레인에 있는 뉴런과 artificial neural net, 즉 인공신경망에 있는 뉴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럴 넷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일단 A번이 우리 브레인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 바디가 있고 엑슨, 그리고 터미널 엑슨, 그리고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A번을 계산적으로 우리는 미믹해서 만든 것이 방금 설명했던 뉴런의 계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B번이 방금 설명했던 모델이고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Logistic Regression 모델과 동일하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C번의 경우에는 A번을 여러 개 묶어서 네트워크 구조, 망 구조로 이제 우리 실제 두뇌에서 동작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뉴런과 다른 뉴런이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서로 인터랙션하는 그 부분에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따서 우리 아까 시냅틱 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B번과 같은 계산 뉴런을 여러 개 묶은 것이 D번에 나와 있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예요. 보면 여기에 뉴런이 있고 그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때 곱해주는 이 웨이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시냅틱 웨이트 또는 웨이트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인공신경망 그리고 그냥 바이올로지컬 신경망 구별해서 이야기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머신러닝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뉴럴넷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은 artificial neural net을 의미한다라고 당연히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